엄마, 올해는 처가에서 명절 보내기로 했어요. 터벅터벅 걸어가 현관문을 닫는 순간 휴대폰에서 울린 카톡 알림음. 설날 이틀 전 아들이 보낸 문자 한 통이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래, 알았어, 잘 다녀와. 짧게 답장을 보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큰 냄비에는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도마 위에는 잡채를 만들려고 썰어둔 야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며칠 전부터 정성스레 준비해온 명절 음식들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빛 인생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5의 영순입니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평범한 엄마예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도 아들 내외와 손주들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특히 명절이면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편히 쉬다 갈 수 있게 말이에요. 이번 설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며칠 전부터 분주했죠. 특히나 이번에는 손주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마지막 설이라 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떡국에 넣을 고기는 시장 제일 잘 나가는 정육점에서 골랐고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잡채는 버섯도 듬뿍 넣어 준비했어요. 명절 준비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에 절로 콧노래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손주랑은 세뱃돈 주면서 덕담도 나누고 싶었거든요. 작년에는 아들이 바빠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올해는 꼭 다 같이 오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아들의 문자 한 통에 무너져 버렸어요. 설날 이틀 전 카톡으로 온 짧은 메시지. 엄마, 올해는 처가에서 명절 보내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그게 전부였어요. 전화 한 통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그저 문자 메시지 하나로 끝내버린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들, 손주 방에 새로 깔아둔 이불, 정성스레 포장해둔 세뱃돈 봉투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답장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휴대폰을 들었는데 자꾸만 손가락이 떨려서 쉽게 글자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래, 알았어, 잘 다녀와 라고 짧게 보냈어요.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작년에도 처가에서 보냈잖아. 손주도 보고 싶은데 미리 얘기라도 해주지. 하고 싶은 말들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지난 설날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설날 아침이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세배부터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매년 빠지지 않고 찾아왔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문자 한 통이면 끝인가 봐요. 명절이면 시끌벅적했던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져서 귀가 멍멍할 지경이었어요. 부엌에선 아직도 갈비찜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서러움 같았어요. 창밖에서는 이웃집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더 마음을 아프게 했죠.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갈비찜은 식어가고 있었고 도마 위에 썰어둔 야채들은 축 처져가고 있었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받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자꾸만 전화를 걸게 되더라고요. 서너 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아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어쩜 그리 차갑던지 마치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일하는 직원처럼 사무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설날인데 아들은 왜 안 받지? 아, 지금 운전 중이에요. 아까 문자 못 보셨나요? 올해는 저희 부모님이랑 보내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맘에도 없는 듯한 한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차 안인 것 같았어요. 아마도 벌써 처가로 가고 있는 중이겠죠. 그래도 미리 얘기라도 해주지. 나도 준비도 다 해놨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데 며느리가 말을 자르더니 어머니, 요즘 누가 명절에 이렇게 부담스럽게 지내요. 음식도 다 배달시켜 먹고 편하게 지내면 되지. 저희도 좀 쉬고 싶다고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제가 평생 자식 키우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구나 명절날 아침부터 마치 제가 귀찮은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말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알았어. 근데 손주는 좀 보고 싶은데. 그러자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 영상통화로 하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하더니 뒤에서 사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유, 영순 씨, 우리 애들이 이번에 특별히 휴가 냈는데 좀 편하게 쉬게 해줍시다.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사돈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어찌나 가시 돋치던지. 게다가 나이 있다는 말은 또 뭔가요? 저보다 사돈이 2살이나 더 많으시면서 죄송하지만 사돈어른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끊어버렸어요. 신호음만 계속 울리는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죠. 자존심이 너무 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에 택배 기사님이 오셨는데 현관문을 열어보니 큰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아들 이름으로 온 택배였어요. 설날 선물이라도 보냈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조금 놓였죠. 하지만 박스를 열어보는 순간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대형마트 사은품으로 주는 수건 세트가 덩그러니 들어있었거든요. 포장지도 조금 구겨져 있었고 겉면에는 사은품용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죠? 제가 며느리 시집 올 때 예단으로 해준 백화점 이불 세트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1년 동안 적금해서 사줬는데 이제는 마트 사은품이 제 값어치인가 봐요. 전화기를 다시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다시 며느리가 받으면 그 차가운 목소리를 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휴대폰으로 카톡을 봤는데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올린 사진이 보였거든요. 처가에서 찍은 사진인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이 가득한 식탁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특별히 제주도 숙소 잡아놨어요. 부모님이랑 내일 출발. 사진 속엔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손주도 있었어요. 이제 곧 중학생이 된다는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제 가슴을 대못으로 박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올린 사진을 보고 있자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식탁 위에는 한우 갈비와 전복, 그리고 자랑하고 싶었는지 명품 가방까지 살짝 보이게 찍어놨더라고요. 하필 그 가방이 제가 아들 결혼할 때 며느리한테 해준 건데 시댁 음식은 부담스럽다더니 처갓집 상차림은 저렇게 호화롭네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텔레비전을 켰는데 하필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 시댁과 처가의 올바른 예절이라는 내용을 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란 사람이 나와서 요즘은
양가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참을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에서 또 알림이 왔어요. 이번엔 사돈이 단체 채팅방에 올린 사진이었죠. 우리 귀한 손주랑 행복한 시간 이러면서 비싼 한정식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손주가 새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작년에 손주 한복을 사주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요즘 누가 한복을 입나요? 애만 불편해요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처갓집에선 저렇게 예쁘게 차려입히고 속상한 마음에 아들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제발 아들이 받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죠. 다행히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재서가 엄마가 그렇게 서운하게 할 사람이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가 이래서 전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죄책감 주시면. 내가 언제 죄책감을 줬니? 난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엄마가 음식 식는다고 부르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가 끊겼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라는 말도 없이요. 아들이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었나? 내가 언제 저런 아들로 키웠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때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건너편 집 할머니네는 자식들이 다 와서 시끌벅적한가 봐요. 손주들 뛰어다니는 소리, 며느리들이 부엌에서 이야기 나누는 소리. 모든 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문득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둔 장 보따리들, 손주 좋아하는 과일,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즐겨 먹던 과자들. 모든 게 쓸모 없어져 버렸네요. 장을 볼 때만 해도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골랐었는지. 그러다 갑자기 SNS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다는 알림이 왔어요. 손이 떨리는데도 휴대폰을 들여다봤죠. 이번엔 처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최고의 명절 선물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죠라는 글귀와 함께요. 보고 싶은 손주는 사진으로만 봐야 하고 그리운 아들은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고 저는 이제 가족이란 이름에서 완전히 지워진 걸까요? 창밖엔 설날이라고 폭죽 터뜨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놓는 것만 같았어요. 현관 옆 수건장을 보니 아들이 보낸 마트 사은품 수건 세트가 보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니 포장지 귀퉁이가 살짝 찢어져 있었어요. 아마도 누가 받았다가 필요 없어서 다시 포장한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도 저 포장지처럼 너덜너덜해진 것 같았죠. 이틀째 끼니를 거른 채 텅 빈 집에 앉아 있었어요. 제사상에 올리려고 준비했던 음식들은 결국 다 상해버렸고 정성스레 빚어둔 송편은 냉장고 한켠에서 굳어가고 있었죠. 전화기는 계속 제 손에 쥐어진 채였는데 연락 한 통 없는 게 더 서러웠어요. 그러다 우연히 SNS를 눌렀는데 며느리가 또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이번엔 제주도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설날이라고 아빠가 특별히 휴가 내서 제주도로 가족여행 왔어요. 시어머님은 불편하시다고 편히 쉬시라고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젊으시니까 함께하는 여행. 역시 친정이 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불편하다니요. 제가 언제 불편하다고 했나요? 오히려 제가 모시고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은 더 가슴을 후벼 팠어요. 맞아요. 시댁은 스트레스인데 친정은 힐링이죠. 부럽다. 우리 시어머님은 맨날 와서 보라고 하시는데 시댁은 편히 계시라고 하고 친정 부모님이랑 여행 가는 게 최고죠. 사돈까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우리 똑똑한 딸 친정엄마가 제일 좋지. 손이 떨려왔어요. 화면 속 사진을 자세히 보니 손주가 입은 옷이 제가 크리스마스 때 사준 그 옷이에요. 그때는 어머니가 사준 옷은 애가 불편해해요라며 며느리가 거절했었는데 이제는 입히는군요. 정신없이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 역시나 받지 않더라고요. 대신 카톡이 왔어요. 엄마, 지금 비행기 타려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뒤로 또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번엔 제주도 호텔 로비였어요. 시어머님 드릴 선물은 마트 사은품으로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현지 특산품이랑 명품으로 준비했죠. 역시 부모님은 최고의 선물을 받으셔야. 순간 앞이 새하얘졌어요. 마트 사은품. 그게 저를 위한 거였다고요? 일부러 그렇게 선택한 거였나요? 사은품조차 제게는 과분하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때였어요. 옆집 순이가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더니 들어왔어요. 영순아, 웬일로 이렇게 조용해? 설날인데 애들은? 순이는 제 절친한 친구예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죠. 수건 세트부터 제주도 여행 이야기까지. 순이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뭐라고? 세상에 어떤 자식이 어머니한테 그래? 사은품이라니. 말세야 말세.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었어? 순이는 자기 집에 가더니 따뜻한 밥과 국을 가져왔어요. 어서 먹어. 이러다 병나. 너는 왜 이렇게 착해서 문제야. 내가 너라면 가만히 있지 않았어. 그러면서 순이가 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영순아, 이제 내 인생을 살 때가 됐어. 자식 잘 되라고 평생 희생하며 살더니 이제는 너를 사은품 취급하네. 이러고도 가만히 있을 거야? 순이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 인생을 살 때가 됐어. 그동안 저는 제 인생이란 게 있었나요? 아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손주 보는 재미로 살았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나 싶더라고요. 영순아, 너 알아? 요즘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 프로그램이 참 많아. 난 거기서 일주일에 2번 댄스 배우는데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었나 싶더라고. 순이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자기가 찍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추는 줄 알았던 춤을 저보다 더 나이 든 할머니들이 신나게 추고 계시더라고요. 뭐여? 저기 춤추시는 박 할머니는 7순이 넘으셨어. 근데 저렇게 즐겁게 사셔. 너도 이제 나와서 좀 놀아. 그때 마침 SNS 알림이 또 울렸어요. 며느리가 올린 제주도 호텔 수영장 사진이었죠. 시어머니는 허리 아프다고 하시더니 우리 엄마는 수영까지 하시네요. 역시 젊은 마인드가 중요해요. 순이가 그 글을 보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허리 아프다고 했어? 아니,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해도 돼? 영순아, 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어?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요. 전 한 번도 허리 아프단 말한 적 없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불편하실 텐데. 라며 저를 늙은이 취급할 때마다 속으로 사겼죠. 그래, 순이야, 나도 이제는 변할 거야. 나도 즐겁게 살 자격이 있잖아. 순이가 환하게 웃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그럼 당장 문화센터부터 가보자. 거기 원데이 클래스도 많아. 오늘이 딱 좋겠다. 집을 나서는데 마음이 떨렸어요. 명절이라 문을 열었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문화센터는 오후부터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방문한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훨씬 활기찼어요.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셨죠. 한쪽에선 노래교실이 한창이었고 다른 쪽에선 스마트폰 교실도 하고 있었어요. 영순아, 여기 한번 볼래?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스마트폰 강좌야 SNS 하는 법도 가르쳐 준대. 순이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올리는 사진만 멀뚱멀뚱 보다가 이제는 제가 직접 사진도 올리고 댓글도 달 수 있게 된다니.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에서 또다시 카톡이 왔어요. 이번엔 사돈이었죠. 영순 씨, 우리 애들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데 영순 씨도 좋은 데 가서 쉬시지 그래요? 맨날 집에만 계시니까 우리 애들도 부담스러워하죠.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순이가 제 핸드폰을 획 낚아채더니 읽어보곤 소리를 질렀어요.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누구한테 부담스럽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런 사돈이 어디 있어?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기로 했거든요. 순이야, 나 이제 결심했어. 오늘부터 댄스도 배우고 스마트폰 교실도 다닐 거야. 나도 즐겁게 살아보려고. 문화센터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고 나왔는데 마침 오후에 시작하는 원데이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사진 촬영 기초였어요. 수업을 듣는 내내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저도 예쁜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게 된다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카메라 각도도 배우고 필터 효과도 배웠죠. 자, 이제 한번 찍어보세요. 오늘 배운 대로요. 떨리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순이와 함께 찍은 첫 사진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시작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삽시다. 문화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순이가 저를 데려다 주면서 내일도 또 나오자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설날의 쓸쓸함도 조금은 잊을 수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배운 대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정리했어요. 평소에는 카톡으로 받은 사진만 멍하니 보다가 지웠는데 이제는 제가 찍은 사진으로 제 SNS를 꾸밀 수 있다니 가슴이 설렜어요. 그런데 갑자기 SNS에 알림이 또 울렸어요. 며느리가 제주도 석식 사진을 올린 거예요. 시어머님은 명절이라고 매번 음식 하시느라 고생하시더니 우리 엄마는 이렇게 호텔에서 편하게 쉬시네요. 역시 똑똑하신 우리 엄마. 예전 같았으면 또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오히려 제가 배운 대로 사진을 한 장 올렸죠. 오늘은 특별한 하루. 문화센터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찍은 첫 사진입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의 봄날이 시작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올린 사진인데 순이가 제일 먼저 좋아요를 눌러줬어요. 그러더니 댓글까지 달아주었죠. 우리 영순이 파이팅! 내일은 더 재미있는 거 해보자. 그러자 문화센터에서 만난 다른 분들도 하나둘씩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망설였는데 시작하길 잘했어요.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게 무슨 사진이에요? 응, 오늘 문화센터 다녀왔어. 이제 나도 좀 즐겁게 살아보려고. 엄마가 갑자기 그러시니까 좀 그렇네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려고.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재석아, 이제 엄마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나도 이제 나답게 살아보려고 해. 너희가 행복한 것처럼 나도 이제 내 행복을 찾아볼게. 아들이 말을 못 잇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누구세요? 아, 어머니.
저희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 해서. 그래, 잘 먹고 와. 나도 이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끊어야겠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가 놀란 것 같은 목소리가 잠깐 들리더니 뚝 하고 전화가 끊겼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영순 씨, 갑자기 그런 걸 올리시면 우리 애들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좋은 데 가서 쉬시라고 한 말씀 드렸더니 예전 같았으면 죄송하다고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사돈어른, 저도 이제 제 인생 좀 즐기면서 살아보려고요. 손주 사진 보니 반갑네요. 다음에 저도 제주도 한번 가려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보내고 나니 후련하더라고요. 그동안 참아왔던 게 한 번에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순이가 내일은 스마트폰 활용법 배우는 시간도 있대. 같이 갈래? 하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럼, 나 이제 매일매일이 기대돼. 답장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둑어둑해진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동안 제 마음도 저 밤하늘처럼 어두웠는데 이제는 저 별처럼 반짝이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마트 사은품 수건 세트로 제 가치를 정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여러분, 저처럼 서러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거요. 저도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이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영수님처럼 용기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모두 행복한 인생 만들어봐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와 지혜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금빛 인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